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일주일 동안 행복하셨는지요? 여러분, 제가 있는 이곳은 제주 한경면에 위치한 차귀도입니다. 와, 뒤로 보이는 섬의 석양이 너무너무 멋있죠. 그리고 겨울 파도도 일품인데요. 여기가 숨겨진 촬영 명소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멋진 곳에서 겨울바다를 감상하시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 저희 비욘드에서 국민의힘이 주최한 코로나 공청회를 라이브로 생중계했습니다. 정파성을 떠나서 평소 보기 힘들었던 많은 전문가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나름 보람이 있었는데요. 끝날 무렵에 굉장히 반가운 분이 나타나더군요. 황세희 선생님입니다. 제 의과대학의 선배이기도 하고요. 소아과 전문의이고 의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저하고는 옛날 중앙일보에서 의학 전문 기자로 함께 일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정의감이 불타는 분인데요. 이분이 공청회 마지막 무렵에 5분 정도 토론하는 자리에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 영상에 담긴 내용이 굉장히 교훈적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먼저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코로나19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19는 연령 차별을 너무 세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데이터만 해도 80대는 치명률이 15%, 20% 이렇게 되고요. 그 20대 이하는 0.000 그것도 100% 기저질환.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 연령별로 이거는 당연히 저는 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코로나19가 어린애들한테 정말 안 위험하냐? 안 위험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여기 호흡기 전문가도 계시지만, 아데노바이러스 아이들한테 걸리면 그 20~30%가 폐기종 폐섬유화 생깁니다. 이거 책에 나와 있고요. 1996년에 대한민국에서 아데노바이러스 어린이들 유행했을 때 치명률 20%였어요. 지금은 조금 더 나아지겠죠. 의사들 그 기술이 됐으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20세 미만 0.000 이렇단 말이죠. 그리고 군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건강한 청년들이 가는 거죠. 가장 건강한 군대에서 아데노바이러스 때문에 1년에 대여섯 명씩 죽잖아요. 10만 명에 한 명은 그냥 걸려서 죽는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코로나 백신을 맞는 이유가, 저는 소아과 의사로서 이게 아동복지법 1장 2조 3항에 위배된다고 봐요. 아동에 관한 활동은 다 아동 이익이 우선돼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 본인은 무지무지하게 경증이죠. 그리고 이 백신은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허가도 안 됐을 만큼 부작용이 무지무지 많아요. 다른 백신에 비해서. 근데 장기적 부작용을 심지어 몰라요. 게다가 지금 맞고 있는, 저는 지금 무시무시한 생각이 드는데, 천은미 선생님이 지금 80%가 지금 12세부터 맞았다고 그러는데, 이 아이들이 10년에서 20년이 지나면 얘들이 가임 여성이에요. 그러면 지금 생리불순을 비롯해서 퍼틸리티에 대해서 전혀 장기 백신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게 없어요. 몰라요. 포지티브하다는 얘기는 없을 거고, 아마 생기면 네거티브한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백신을 방역 패스, 아까 그 마 교수님은 또 그렇게 얘기하셨죠? 학원 가기 위해서 한다. 우리나라 엄마들이 아동의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소아과 의사로서 보면 아동 건강을 정말 생각해? 라는 의심을 강력하게 합니다. 공부 잘하기 위해서 ADHD에 쓰는 약 다 처방받고요. 키 키우기 위해서 생리 지연하는 무시무시한 호르몬제 막 처방해달라 그러고요. 저는 그래서 아동복지에 과연 이게 아동복지법에 아동의 이익이, 이거는 어떤 면에서 단 한 개라도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코로나 방역 패스를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무리 노약자 보호가 좋지만, 한 명의 아이가 백신으로 사망을 하면 몇 명의 80, 90대 노인들 생명 구한 거하고 맞바꿀 수 있습니까? 이거를.
그리고 얘들 백신 접종은 7, 80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 아이들의 생명은 7, 80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감무쌍한 그 청소년 백신에 대한 이 강제, 그리고 미국은 정말 100kg, 200kg 이런 아이들도 너무너무 많고요. 여기 뭐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면역이 요새는 70%가 장내 세균 때문인데 미국은 햄버거 먹어서 걔네들은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거 완전 엉망이에요. 근데 미국이 뭐 답니까? 신의 나라도 아니고 그렇게 잘난 미국이 지금 63%예요, 백신율. 근데 미국에서 하니까 우리가 해도 된다. 미국 아이하고 한국 아이하고 데이터가 저는 바로 적용할 수 절대 없다고 생각해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 입장에선 이 병은 뭐 아데노바이러스뿐 아닙니다. 다른 뭐 리노바이러스, 뭐 파라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무시무시합니다. 애들 걸리면. 이거는 그러니까 병 같지도 않은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건강한 아이들한테 걸리면 이 아이들한테 백신 접종하는 거 한번 좀 강제 백신은 안 돼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 폐가 나쁘거나 심장이 나쁘거나 비만이 난 애들한테 해야죠. 예, 이상입니다. 와, 사자후를 토하는 게 예전 모습 그대로네요. 중간에 정부에서 나온 손영래 국장이 멋쩍은 듯이 이 머리를 긁적이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해서 눈에 띕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정부에서 청소년들의 방역 패스 강행하면서 특히 이제 학원에 못 가도록 했잖아요. 접종을 하지 않으면. 그런데 당시 공중파를 비롯한 많은 방송에서 뭐라고 보도했냐면요. 특히 이 정부의 협조적인 전문가들의 멘트를 따서 아이들도 백신을 맞아야 한다. 머스트 맞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도 있을 수 있지만 맞아야 하는 이익이 압도적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설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만난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렇게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18세 미만의 아이들이 820만 명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동안 2년 동안 말이죠. 코로나로 숨진 어린이는 3명입니다. 그런데 이들 3명은 건강한 아이들이 아니고 심각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아이들이고 또 전부 다 영유아들이었습니다. 백신 접종 대상이 되는 10살에서 18살 사이를 끌어서 보면 그동안에 7만 2천 명 정도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는데 제가 방송을 하는 오늘까지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고 부작용은 아주 강력하게 인과관계가 의심되는 한 명의 사망자를 포함해서 중증 이상 사례가 무려 289케이스가 보고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질병이다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망률이요, 어르신들에 비해서 수천 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거의 영향을 안 미친다. 아데노바이러스라든지 뭐 등등 다른 바이러스가 아이들에게 침범할 때는 간혹 치명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다른 어떤 나라 보고에서도 사망률이 뭐 0.005%. 그런데 뭐 80세 이상 15% 그러면요 거의 3,000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의학적으로 코로나라는 병은 아이들에게는 사실상 거의 치명적이거나 위협이 되는 질병이 아니고 마상혁 선생님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볼 때는 거의 감기다. 무증상 단계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옮기는 걸 두려워한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선천 면역이 많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설령 걸린다 하더라도 초기에 빨리 억누르니까 어른 감염자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옮길 확률도 상대적으로 작다라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과연
아이들에게 학원에 못 가게까지 하면서 사실 우리나라 학원은 학교하고 똑같은 아주 기본적인 학습권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미국, 유럽 어디에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아이들에 대한 청소년들 방역 패스를 의무화하고 강제로 접종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옳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징어가 아주 맛깔스럽게 널려 있는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는 맞아야겠고요. 더군다나 이제 오미크론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건 획일적으로 또 강제적으로 맞지 않으면 처벌을 하는 방식으로 방역 패스를 강행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본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도구화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이들 자체의 건강을 위해서 맞는다, 뭐 이건 모르겠는데 그게 별로 실익이 없는데 어르신 계층이라든지 취약계층으로 아이들이 전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백신을 맞아야 한다. 아까 황세희 선생님이 얘기했죠. 수십 년 후에 불임과 같은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모든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이 다 맞아야 한다라고 몰아붙이는 건 옳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 사회가 슬기롭게 잘 합의해서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춥네요.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일주일 동안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